첫 번째 발표는 금속기술연구소에 계시는 신경환 선생님께서 조선시대 의계에 나타난 전통철물 제조공법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밝혀드릴 과제는 조선시대 의계에 나타난 전통철물 제조공법 고찰입니다. 예, 말씀드리는 순서는 의계에 나타난 철물 자료를 설명을 드리고 조선시대 전통철물이 제법을 한번 고찰한 다음에 조선 말기에 군기지스터에서 발굴된 정철 유물이 품질 분석 결과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의계는 보통 총 700여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주요 행사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연건의계라고 해서 건축에 관련된 의계가 32건 중에 있는데 오늘 이 발표드리는 내용에는 이 본고에는 6건이 연건의계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군기지스터 유물에 대한 분석 결과도 참조하였고요. 오늘의 주제인 그 화성성역 의계를 보면 1796년도에 작성된 건데 정철, 강철이 토탈 합쳐서 한 6만 건 이상이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못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합적 철물, 장식력, 촉물, 기화용, 시건장치 이렇게 해서 총 85종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여기서 나타나는 최종 완성품이 납품된 게 아니고 전부 철 소재가 대부분 납품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걸릉, 산릉, 도감 의계나 서글, 연건, 도감 의계에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148종이 이 철물이 사용되었는데 이 중에서 정철이라든지 강철, 중간 소재, 최종 제품이 아닌 중간 소재가 많이 되었고 최종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게로 따질 때. 서글, 연건, 도감도 마찬가지 121종 중에 그래서 이 대단히 큰 그 건축 사업이라든가 궁궐 사업에 쓰이는 철물은 최종 완성품으로 공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중간 재료로서 공급받았다는 것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에는 이 철장제를 운영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장제라 하면 조선시대 철을 생산하기 위한 운영한 제도인데 이것들이 철을 이제 잘못 관리하면은 전략품인데 야인들한테 넘어가서 오히려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협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민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장제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운영 조직은 성공관과 군기감에서 철생산 고구를 설치하고 이제 장부 관리를 해서 이출구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산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한 19개의 민영 야설장을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담당 업무는 철광석 원료인 철광석이라든지 토철, 사철을 채광하는 자료를 관리했고, 그 다음 수철과 선철계를 만들어 관청에 공납하는다든지, 그 다음 관청에서 이제 수철과 선철계를 공납받은 걸 갖고 민간 단야장에 보내서 철기를 제작하는 업무 이런 것이 이제 분업화된다는 것입니다. 철장의 규모는 대개 이제 민간 야철장의 경우 큰 대장간은 20명 정도 이상이 운영되었고 중간에 이제 한 15명 정도, 작은 대장간은 14명 이하로 해서 주로 이제 소재를 받아서 단열을 해서 공납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의계에 사용된 정철 및 강철이 합단 비율인데 이 조선시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최종 제품이 공납된 게 아니고 중간 제품이 공납됐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성성역 의계에서 보면은 정철을
공납을 했고, 그다음 강철을 공납을 했는데, 이 정철은 보통 이제 환원철에서부터 정철 만드는데 70% 수율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 강철은 세 가지 종류인데 추조, 정조, 정정조로 해서 정철로부터 다시 단련을 해서 강도를 올리는 작업이 있는데 그 과정이 이제 겹침 단련이라든지 합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수율이 82에서 50%까지 떨어질 때까지 강력한 단련을 해서 재질을 강화했던 겁니다. 그 다음 때는 이제 순능이나 홍능, 인능이 왕능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전부 완제품을 공급받은 게 아니고 중간 재료, 정철이라든지 강철 네 가지 종류의 강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철이 통상 생각하기에 대단히 건축물에서는 최종 철물 제품이 공납받은 걸로 생각을 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중간 재료가 같다. 그렇게 알려져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강철인데 실제 쓰이는 것이 강철인데 강철에는 네 가지 종류로 표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추조철, 추조, 정조, 정전조철, 순능이라든지 홍능, 산능, 인능도감에서 다 같이 같은 현상이고 그 합금화하는 비율이 표준화되어 있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추조는 정철 한 근에다 열철 한양 6전을 두드려가고 한 근이 나올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정정조 같은 거는 정철 한 근에다가 열철 한 근을 넣어서 두 근이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근이 한 근이 될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이제 목탄을 여기 이제 성으로 표시했는데 성은 요즘 건 대를 이야기합니다. 6대가 필요하고 9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목탄 소요량도 표준화하고 그 다음 째는 이 합단 비율도 표준화하고 이렇게 조선시대는 표준화되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또 장인의 명칭 이런 것들도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철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철, 그러니까 저탄소 철이죠. 숙철을 제조하는 장이로 철광석을 재련하여 수철과 신철을 제조하는 장인, 재련 장인을 말합니다. 그걸 철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철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수철장이라는 직분은 무쇠를 다시 녹여서 기물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정철장이라고 나오는데 정철은 신철을 다시 단전하여 중간 소재인 정철을 철정이라고도 하죠. 정철을 만드는 장인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화빈장이라는 특수한 또 이름이 있는데 이는 이 강철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그 강철 만들고 또 당금질, 열처리까지 같이 담당하는 것을 화빈장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야장이라고 하는 건 요즘 같은 이제 대장간의 장인인데 그 대장간을 장인을 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공정이 표준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재련이라고 해서 신철과 열철을 만나 철광석을 환원해서 나오는 제품을 고탄소 부분과 저탄소 부분을 구분해 놓는 작업이 바로 이 재련 공정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련이 끝난 것을 다시 이제 신철과 열철을 일정한 비율로 다시 말해서 80대 20의 비율, 저탄소가 80, 고탄소가 20 이렇게 해서 겹침 단련을 해서 만든 것이 이 정철입니다. 이게 중간 소재라고 볼 수 있죠. 이 재료를 갖고 다시 네 가지 종류의 강철을 만들었는데 추조, 정조, 정정조라는 네 가지 명칭인데 각각 그 정철에다가 열철을 합단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제일 추조철은 9%의 열철을 합단을 시켰고요. 그 다음 이제 추조철은 13%, 정조철은 23%, 정정조철은 33% 이렇게 해서 각각 재질이 다르고 강도가 다른
소재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갖고 최종 성형 단조해서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는 아까 이 교수님도 뭐 지금 단야 요구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대규모의 성곽 공사라든가 이런 거 공사를 할 때는 이 완성품을 얻는 게 아니고 대부분 중간 소재를 가져와서 그 성곽을 조성하는 건조하는 그 인근에서 단야장을 설치해서 즉시 만들어서 즉시 거기서 장착하는 그런 제도로 시스템을 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이거는 이제 유물에서 나오지 않지만은 이경이 오주연 문장 선고에서 나오는 자료에 보면은 초강 정년을 했다는 자료도 나옵니다. 초강을 해서 용융 상태에서 정년을 해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해서 했던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유물에서 나온 걸 찾다가 보니까 좀처럼 이 정철이라든지 철정 유물은 부식이 아주 심해서 그대로 철 구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공기지터에서 나온 29접이 정철 자료가 평균 한 1.3kg 되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샘플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샘플을 따서 이렇게 한 모서리를 따서 종방향과 행방향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마크로 해보니까 서로 형상으로 봐서도 여러 가지 겹침이 종으로도 겹쳐져 있고 횡으로도 겹쳐져 있는 게 나타났습니다. 화학 성분을 분석해 보면 탄소 함량이 차이가 납니다. 종방향이 높고 행방향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현미경 상태에서 경도를 전부 미세 1mm 간격으로 수없이 찍어서 이제 해보면 이 종단면에서도 이 높낮이 경도의 높낮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탄소 함량이 높낮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또 다시 겹침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종면도 그렇고 행면도 그렇고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행단면에서도 봐서도 찍어보면 이렇게 층을 있습니다. 높은 쪽이 탄소 함량이 높은 거고 낮은 쪽이 탄소 함량이 낮은 거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칭으로 말하면 높은 쪽이 열철이고 낮은 쪽이 신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철을 만들 때에도 무수한 반복 단련을 하는데 반복 단련 전에 합단을 해서 고탄소 부분과 저탄소의 괴를 합단을 해서 가로 겹치고 세로 겹치고 종방향으로 겹치고 행방향으로 겹쳐서 제조했던 걸로 나타납니다. 현미경 조직도 보면은 각기 다릅니다. 현미경 조직이 아주 일정하게 균일한 상태도 있지만은 고탄소 부분에 돼 있고 또 혹은 또 과열을 해서 과열 조직이 비듬한 조직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직. 그래서 이 철정이라 하는 것은 이 어떤 재료를 만들기 위한 중간 재료이기 때문에 중간 재료의 특성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이 합당과 겹침 단련을 통해서 만들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기지터 정철을 전부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썸마리 해보면은 화학 성분 분석에서는 저탄소 환원계와 고탄소 환원계, 다시 말해서 신철과 열철을 혼합해서 겹침 단련을 했던 걸로 나와 있고 경도는 종횡으로 고경도층과 저경도층이 여러 겹으로 겹침층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 결정이 또는 일반적으로 강이 지금 5 정도를 평균으로 해서 9까지 입도 분포를 갖고 있고 현미경 조직은 이 종방향과 행방경으로 혼용되어서 비금속 개제물이 혼재해서 다소 불균형을 하지만은 단련비를 어느 정도 높여서 강도를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살펴보면은 제1공정과 제2공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1차 공정은
제련로에서 계련천을 제조해서 신철과 열철을 합단을 해서 겹침 단련을 해서 정철을 제조하는 어떤 공정이 하나 있었고, 이건 아마 이런 상태로 해서 공납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2공정은 용해로에서 초강정연을 해서 신철과 열철 합단을 해서 또 정철 제조하는 이런 공정도 있었다고 기록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나타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 마무리를 해보면, 원래 이 자료는 다음에 그 발표하실 정혜득 선생님이 번역한 자료를 많이 참조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첫째, 이제 조선시대의 철물 제조 공정을 의계 자료에 하고 공기지수 품질 분석을 통해서 평가를 해보면, 제련로에서 계련철을 제조하고 신철 열철을 합단을 하고 또 겹침 단련을 해서 정철을 제조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열철과 정철과 열철을 다시 합단을 해갖고 네 가지의 합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네 가지 종류의 강철이라고 그러는데, 추조, 정조, 정종조에 대해서 강철을 만들었는데, 이 강철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강도에 맞는 재료를 선택해서 성형간전을 해서 철물을 제조했던 겁니다. 둘째로 이 공정이 전 단계인 그 제련로와 그다음에 계련철 제조, 신철열철 합단 겹침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납을 받은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고요. 이것을 그 현지 성곽을 건조하는 그 인근에서 다시 재단조해서 성형단조를 해서 만들어서 축조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철물이 소요되는 건축물 부지 근처에 다음 단계의 공정, 다시 말해서 정철과 열철을 합단해서 강철을 만드는 이런 공정과, 또는 또 강철을 갖고 성형단련 이런 공정들이 단련시설이 틀림없이 거기에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납 실적에도 보면은 중간 재료가 거의 3분의 2가 되고요. 전부 이 완성품을 납품한 실적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 걸 봐서는 그 인근에서 간단하게 단야 시설을 두고 제조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원계는 신철, 다시 말해서 환원된 철은 저탄소군과 열철 고탄소군으로 구분되고, 이 환원계를 합단으로 해서 단일한 품질의 종류의 정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정철을 또 다시 또 강화하기 위해서 열철, 고탄소계를 합금화해서 네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강철을 만들어 사용했던 걸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선조 시대의 그 이계 자라에 나타난 제조 철물이 그 제조 공법이 표준화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을 밝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발표에 대응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경환 선생님께서 조선시대 의계에 나타난 전통철물 제조공법 고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거는 한 4개년에 걸쳐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이고요. 요거와 관련된 책자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이 된 바 있습니다. 요거 보이실 겁니다. 요 책입니다. 요 책인데요. 한번 들어가셔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들어가셔서 아마 다운을 받으시면 여기서 전체적인 얘기가 있을 거니까 이거 한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은 용인대학교 김수기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일정과 겹쳐 있어서 부득불 사전 녹화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녹화한 그 비디오를 이걸 연결해야 하는 걸로 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의계에 나타난 전통 철물 제조 공법 고찰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된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김수기 교수입니다.
좋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연구한 연구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선 토론자도 고대 금속 재료학을 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고대 금속 재료와 전통 제철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발표자의 발표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토론자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발표문 5페이지의 표 5에서 정철과 강철을 구분하고 정철은 화성의계에서는 작철, 정철로 산릉의계에서는 신철, 열철을 정철로 강철은 추추조, 추조, 정조, 정종조란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정철, 작철, 신철, 열철에 대한 현대 금속 재료학적인 표현이 없어 자주 보지 못하던 용어들에 대한 설명과 강철이란 표현의 의기에서도 나오는 용어인지 또한 강철을 세분하여 구분한 추추조, 추조, 정조, 정정조는 철의 종류인지 아니면 제강법의 종류인지 또 철탄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또한 의기에 나오는 용어인지 나온다면 현대금속 재료학적으로 제강법을 지칭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이들에 대한 현대금속 재료학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발표문 7페이지 표 9에서 선철, 괄호하고 생철, 재련을 초강정년, 다음으로 선철 재용해, 그 다음 주조라고 정리하였는데 위기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초강 재련과 정렬이 표현되어 있다면 이런 초강 정연된 철들의 현대 금속 재료학적인 특징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발표문 10페이지에서 마크로 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정철은 합단 후에 추가적인 겹친 단련을 통하여 조직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합단이라는 것은 탄소량이 다른 철을 단조하여 붙이는 공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자는 이 합단 공정에서 정연된 탄소량이 다른 강철을 단조하면 마크로 조직에서는 탄소량이 다른 조직이 층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군기 시터에서 발굴된 정철계의 마크로 조직에는 이러한 층리, 인위적인 층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층상 또는 그냥 탄소량이 다른 철을 뭉쳐놓은 조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합단 시 정연되지 않은 탄소량이 다른 철기들을 그냥 뭉쳐놓은 것도 합단으로 보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군기 시터에서 발굴된 정철계의 제철 방법에 대한 언급이 발표문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군기 시터에서 발굴된 정철계의 제철 방법에 대하여 금속 재료학적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군기 시터에서 발굴된 정철계의 금속 조직에서 비금속 개제물이 많이 관찰되던데 이 비금속 개제물을 SEM-EDS로 분석하지 않은 것인지 분석하였지만 아직 연구 중인 것인지 비금속 개제물을 분석한 데이터를 잘 해석하면 철물을 만들 당시에 제철 온도라든가 철광석의 종류 같은 것도 연구할 수 있으므로 만약 분석되지 않았다면 꼭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와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한 연구 결과도 추후 꼭 발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이 2시 10분서부터 2시 30분까지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4개 같아 보이긴 하지만 5개로 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해서 공기시터 제조 방법에 대해서 2가지를 물어보셨는데요. 그냥 신경환 선생님께서 20분 동안 답변을 하시고요. 안 된 거는 이제 종합토론 시간이 한 40분 정도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이남규 선생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네, 신경환 선생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발표문을 상세히 잘 읽고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이 정철과 강철을 구분하는 건데, 예, 이거는 그 의계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명칭이. 제가 붙인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강철도 종류가 4가지 종류로 나와 있고요. 그 철단식이라는 것도 여기 의계 자료에서 분명히 수치화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4차년도 연구를 할 때 용어 해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정혜두 선생님이 맡아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시대별로 한 100년 내지 200년 단위별로 용어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이나 고고학적 용어, 그 시대에 통용되는 용어를 지금 현대적 감각으로 해서 고쳐 놓으면 다음에 연구할 때 혼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어는 서로 대비만 해놓고 후세 연구자들이 참고 자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용어를 새로 만들거나 현대적 용어로 컨버전, 변환하는 것은 학술 활동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 여기 나오는 건 전부 이 의계 자료에 나오는 그 자료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때는 이제 이 초강 재련을 통해서 나오는 이 초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김 선생님이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초강 정염에 대한 흔적이 나왔거나 분석한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고 유물적으로도 많지 않고 또 역사적인 자료에서도 많지 않는데, 제가 여기에 표시한 거는 이규현 씨의 그 오주현 문장 전상고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분이 이 전라도 지방에 가서 장인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 프로세스를 여기 규장각 자료에 남겨둔 것을 해석한 그 자료를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이것을 가공을 하거나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주에는 그 마크로 조직상에서 이제 나타나가 침탄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자연적인 청상이냐, 안 그러면 인위적으로 합단의 청상이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3년 동안 이 합단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해서 합단을 해서 청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탄소층이 나타나고 탄소층과 동시에 마이크로 현미경적인 경도층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험한 건 더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실제 여기 공지시설에 나온 건 다소 흐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단이라 하는 것은 요즘은 여러 가지 합금 원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금 원소에 대한 합단이 있지만, 과거에는 거의 합금 원소의 대부분 탄소에 의한 합금이기 때문에 탄소 함량에 따라서 서로 다른 탄소 함량을 합쳐서 두드리는 작업을 합단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다시 또 강도를 올리고 비금속 개재물을 낮추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겹쳐서 단조하는 것을 겹침 단조 혹은 적층 단조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
이 신철과 열철을 두드려서 정철을 만든다는 것은 이 의계 자료에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그 정철에서 다시 또 열철을 가해서 네 가지의 강철을 만든다는 이것도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걸 다시 우리가 또 2000년도에 걸쳐서 실험을 실제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명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을 이제 표준화하는 작업을 이제 내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비금속 깨제물을 전자형 공기시터 유물에 대해서 비금속 깨제물을 분석했는데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해서 A, B, C, D 네 가지 종류의 비금속 깨제물이 나왔습니다. A는 유화물계 깨제물, B는 시리케이트 깨제물, C는 알미나이 깨제물 나오는데 그 마지막으로 요즘 최근에 나온 그 D형 깨제물이 나왔습니다. D형 깨제물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산화물 이외의 원인으로 형성된 구형의 산화물을 말합니다. 지스 0204에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이 원인이 뭔가를 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 조사를 해봤더니 주성분이 CaO, 칼슘 옥사이드하고 망간 옥사이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기시스터 정철을 만들 때 원료 철광석 중에는 망간과 칼슘이 다량 함유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다음 추가적인 사항은 다음 종합토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금속공학 하시는 김수규 선생님께서 토론을 맡으셔서 금속공학적인 질문을 몇 개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종합토론 때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